그때 보이는 공항이 좀 특이하게 많았는데 저는 일단 사람들의 신발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거기 다 깔려 다 대리석인 거예요. 인천공항 아무나 막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깔려있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신기했고요. 다른 나라 공항을 다녀보니까 와 정말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고 깨끗하고 계속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집 문 밖을 나가고 비행기 타면 바로 집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 정착한 후 처음 인천공항에 갔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처음에 그 한국에 딱 왔을 때 인천공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밀리에 빠지다 보니까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첫 여행 갈 때는 정말 긴장된 마음도 있었고 뭔가 많이 보고 싶은 욕심이 컸죠. 근데 정작 캐리어 닦고 가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뭐가. 그래서 여권을 들고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내가 정말 지금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 나왔네. 그때 처음 실감이 났었고 또 그쪽에서 코리아하면서 엄지척하는 거에 어머 내가 생전 처음으로 내 나라를 내게 했더니 엄지척 받아보네. 네, 그거에 대한 정말 어깨뽕이 올라가서 이게 나라의 위상이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때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그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이는 공항이 좀 특이하게 많았는데 저는 일단 사람들의 그 다닐 때 보니까 신발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 5개월? 또 안 돼서 제가 해외 나갔었거든요. 금방 어쩌면 나간 거죠. 신발이 너무 깨끗하고 거기 다 깔려 다 대리석인 거예요. 저는 그게 북한에 있을 땐 대리석을 깐 곳이라고 하면은 김부자가 뭐 안치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리석 안 깔거든요. 그리고 조금 정말 중앙 큰 건물잖아요. 도에서 큰 건물에 가야만이 깔려 있는데 인천공항 아무나 막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깔려 있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군인들이라고 하네요. 뭐라고 하네요. 공항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총서 다니는 사람들. 그게 좀 많이 놀라웠어요. 네, 저는 그게 전 보안인 걸 모르고 뭐지? 왜 저 사람들 총 차고 다니지? 네, 저는 그게 조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인천공항을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냥 공항이 깨끗하다 이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봤더니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행으로 놀러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가는 게 행사로 미국에 가느라고 인천공항 처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잘못하면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잡혀가지 않나? 여기선 안전하나? 이런 생각에 불안했었고 10년 살다 보니까 몇 번 계속 다른 나라 공항을 다녀보잖아요. 다른 나라 공항을 다녀보니까 아무리 발전되고 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정말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고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지? 그래서 아마 처음보다는 계속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그래서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탑 순위에 계속 꼽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외국 가서 우리 인천공항 너무 좋다 그랬더니 또 거기 분들은 한국의 그 신축 건물이라서 여긴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 인천공항이 더 좋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행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저 집수니까인데 저는 일단 여행을 간다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가면 또 되게 신나게 놀고 가면 온 김에 다 보고 가자가 아니라 온 김에 쉬고 가자 이거라서 숙박이 되게 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의라 이제 그냥 놀러 간다고 하면 되게 제 생각에는 숙소가 좋아야 되고 그 안에서 뭐가 다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 따져보면 캐리어 끌고 가야지 비싼 티켓을 내고 가서 집에서 좀 그냥 계속 침실에 누워있는 거면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건 거죠. 네. 놀러 가는 건 좋아하죠. 저는 여행이 저희 유일한 낙이 나갈 수 있을 만큼 또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근데 옆으로 좀 같아요. 여행을 간다 해가지고 뻥 뻗겠다, 번전을 다 뻗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왜냐면 세계를 많이 봐야죠. 어떻게 사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가서 경험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짧고 저는 굵게 그냥 많이 안 다니고 하루에 한 개만 딱 보고 숙소가 쉬고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와서 보니까 일본도 선진국이고 굉장히 서비스도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훨씬 더 좋고 특히 인천공항이 딱 발 넣는 순간에 그래 이게 바로 편리함이고 이게 바로 웅장함이지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인천공항이구나. 두 분이 함께 여행 갔을 때 다투신 적은 없나요?
그러진 전혀 않아요. 외로 또 가면 잘 맞아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가영이가 숙소를 다 골라요. 그러면 저는 따라가면 되고, 제가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 저는 일단 여행을 가면요, 다 챙겨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번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한 번 여행을 떠나는 게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뭐를 해도 나는 제대로 하고 와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나가면 되게 잘 놀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자매들도 취향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취향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많이 올드한 거죠. 제가 좀 올드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많이 맞춰주는 편이긴 하죠. 예, 저는 또 언니니까 많이 따라가는 편이고요. 예, 제가 많이, 왜냐면 저는 볼 날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둘이 같이 간 적은 없어요. 일적으로 언니랑 미국에 갔었던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가는데, 그때 또 일인 거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가는데, 그때 일로 가고, 난 자율증 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해외 간 적 없어요.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국내 여행도 둘이서 가본 적은 없어요. 늘 모든 사람을 같이 언니들 같이 가니까 가인님 가면 맨날 일 안 하고 놀고 또 언니들이 우리 챙긴다고 안 하고 아무도 둘이 진짜 간 적이 없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만간에서 또 여행 가기로 했었거든요. 되게 가까운 자매인데 왜 여행을 갈 수 있냐. 언니가 여기 싫어하니까. 근데 언니가 요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전에는 정말 아예 싫어했어요. 진짜 언니 뭐 여행만 나와도 그냥 막 귀찮아 막 요즘에는 언니 그래도 가영아 그래도 조금 쉴 때 그래도 좀 바다가 예쁜 동남아잖아요. 좀 가서 배기도 하고 좀 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죠. 여행을 단둘이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항상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언니가 야 가영아 이게 맛있겠지 않니? 그럼 나 보고 맛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언니 여기는 꼭 가봐야 돼. 언니 보고 좋다 이렇게 뭔가 잘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 취향이 여행 가야겠다 우리. 괜찮아. 진짜 둘이서 왜 못 가봤지? 세상에. 사는 게 바빴나 보지. 바빴죠. 해외에서 한국이 생각나셨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집 문 밖을 나가고 비행기 타면 바로 집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집 나가면 고생 이런 말을 어릴 적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나가서 먹어도 고추장 김치가 계속 생각나고요. 라면이 제일 먹고 싶을 때 아무리 나가도 우리가 먹고 있는 그 흔하게 매콤한 그 라면 맛이 그리고 되게 대한민국 소주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그리웠고 그리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디를 가도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북한이 고향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평시에도 항상 그 감정 밑바닥 어딘가에는 우리가 좀 이제 다른 곳에서 왔지. 그래서 뭐를 잘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이런 게 좀 서운한 게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내가 여권 들고 있는 내 나라 땅인데도 좀 주눅이 살짝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들고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여권 들고 여기 나왔으면 이제 휴지 하나 버려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거 내가 북한에서 와서 혹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천공항 딱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거죠. 근데 저희 한국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대부분 한 열에 8명 저희가 그걸 경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외 딱 나가는데 태국기를 보면 뭔가 엄숙해지면서 이 오른손이 자기도 모르게 왼쪽에 딱 가는 거. 전 정말로 태국기를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북한이 고향이라서 그런 거 아니 막 긍지스럽고요. 그리고 너무 그 태국계 막 펄럭이는 게 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딱 느끼죠. 내가 언제 북한 인공기를 보고 내가 이렇게 가슴이 손을 얹거나 그 대한민국 국민성으로 내가 해외 나와서 살아봐야지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태국계 앞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해외에 나와서 한국인으로서 잘하고 있었나. 그리고 탈북민들이 사실 탈북하면서 인공기랑 태국기를 제일 많이 그릴 거는. 그럼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말이 똑같으니까 인공기를 그리면서 여긴 절대 가지 말아라. 여기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국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공기 그리고 곱하기 하고 태국기 그려놓고 여기로 간다고 이제 표시해놓고 나 여기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그걸 보면 마음이 되게 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네. 진짜 그래요. 그게 내 나라가 얼마나 좋고 내 나라 국력이 얼마나 대단해야 내가 해외 나가서 받는 게 어느 정도 대접이 받는구나를 느껴보기 때문에 저희는 또 특히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느껴서 훨씬 애국심이 그냥 업이 되죠. 그래서 올 때 막 이런 마음도 가지거든. 한국 들어가면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할 거다. 이런 막 자부심 높다. 착륙하는 생각이 바꿔지는 거지. 학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 딱 씻고 나 눕잖아요. 그러면 스케줄이 막 차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모르게 그 봉사활동이
작아지면서 또 영어 공부도 같이 작아지면서 네, 그거 항상 그런 마음 오는 거죠.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갔었는데 상하이에 있는 북한 식당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방송 활동을 하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대담하진 않지만 문 두드려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금은 가라 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방송 활동 해가지고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갔을 때는 저 정말 슬프고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고향 음식 다운 음식을 먹어볼 수가 있어서 향수에 취했고 특히 옥류관 냉면 먹을 때 너무 기분이 묘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막 팔려고 하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팔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조금 너무 짠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아니까 걔네가 그렇게 막 파는 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북한 정권 내에 돈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짠해가지고 나는 똑같이 해외에 나와 살지만 북한 신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삶이 다른데 그게 좀 너무 짠해서 근데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보여원들이 항상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চে크하면서 막 사진 막 찍을 때도 그 사람 영상이 막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 한 2시간 있었는데 그 2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말 무슨 음식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되고 했던 거.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뭐 벙어리 마냥 아예 말을 못했어요. 말 한마디를 하면 티가 날까봐 그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로 있잖아요. 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답장하고 이렇게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꼭 갈 때 중국 사람 한 명 들고 와야 돼.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되거든. 너무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가지고 저도 몰라요. 중국 현지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중국 사람 한 명 같이 갔어요. 한국에 오신 후 가지게 된 취미는 무엇인가요? 취미 너무 많죠. 오, 취미 많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취미를 선택할 취미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그 학생 기록부 쓸 때 취미 쓰잖아요. 취미 써 뭐 책 읽기. 그 산책도 없고 뭐 등산도 없고. 근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둘이 같이 한 것만 해도 수영도 같이 했죠. 그리고 요리 학원도 같이 다녔죠. 그리고 네일 아트 공부도 같이 했죠. 같이 계속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필라테스도 또 하고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요즘에는 처음에는 되게 북한에 있을 때 오토바이 타는 거 되게 욕했거든요. 요즘 가끔은 주말에 오토바이 타러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느 순간 한번 멋있게 봤나 봐요. 위험한데 저거 한번 바이크를 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저번에 들었었어요. 우울한가? 아니 우울한 게 아니라 취미를 하나씩 가지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 탈북해서 6년 동안은 제가 취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긴장이었으니까 7년 8년 되면서 야 우리 국내 놀러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그래도 오늘 주말인데 어디 가서 쇼핑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계속 하던 거라 취미가 계속 바뀌지만 저희는 수영을 하면서 정말 잠수함들이 이제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뜰 수 있다는 게 아주 행복한 거죠. 저도 뭐 북한과 비교하면 취미가 꽤 많이 늘었죠. 근데 저도 취미 생활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도. 왜냐면 워낙 빨리 정착해야 된다는 마음에 여유를 못 느꼈었고 그래서 막 꽃이 보면 예뻤어요.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보는 예쁨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꽃이 예쁘다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좀 여유 생기다 보니까 취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헬스를 시작했는데 너무 죽기 싫어요. 근데 갔다 오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저는 또 강사다 보니까 운전을 정말 거의 택시기사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듣는 게 엄청난 힐링이 몰랐어요. 왜냐면 상반기에는 강의가 별로 없거든요. 집에 있거든요. 근데 뭔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때 차 딱 끌고 나가서 노래를 켜놓고 드라이브하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취미 하나 또 생겼네. 이게 또 취미구나 생각했어요.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또 한강에 가서 한강라면 먹고 이런 게 좀 모기가 물잖아. 안 물어. 아직은 모기가 없어. 네, 모기밤이 되더라도 일단은 뭔가 치유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이제 조금씩 정착에 조금 가면서 삶의 여유를 찾고 있고 나를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물론 다운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 장르는 무엇인가요? 환경 따라 사람이 바뀐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트로트였어요. 한국에 금방 없어졌죠. 한국 와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였어요. 트로트예요. 근데 트로트는 왜냐면 가사 전달이 바로바로 돼요. 이 노래가 뭐를 말하는 노래 배우기도 쉬워. 박자도 맨날 듣던 그 템포 그대로. 근데
발라드는 도대체가 너무 슬픈 사랑만 있고 너무 사랑 이야기를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노래를 들어야 되지? 그냥 노래는 감정 유입 안 하고 그냥 쉽게 부르고 마는 게 노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발라드가 와, 왜 발라드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 발라드 부를까 하는 거를 느꼈는데 주변에서 이제 추천해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다 이렇게 하면 또 좋게 사람이 마음먹기 잘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라드로 장르가 바뀌었어요. 네. 안 그러세요? 저도 똑같아요. 왜냐면, 언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언니 나이 때 트로트를 한다는 게 좀, 제 나이 때 트로트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간다거나, 항상 모임에 갔을 때,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소개할 때 서로 취미가 뭔지, 노래 장르 얘기하고 하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항상 트로트고, 아는 노래도 트로트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억지로,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발라드를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싸이랑 지드래곤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이건 무슨 장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들이. 그래서, 나도 이젠 조금씩 이 사회에 이것 또한 적응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언니가 또 멀지 않았네요. 나중에 언니 차에서도 지드래곤 노래가. 지드래곤까지는 갈 것 같아. 빅뱅까지도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돌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돌 노래는 아직까지는 별로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 아이돌은 남자들이 다 알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빅뱅도 아이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치. 좋아. 싸이 노래가 좋아. 싸이는 아이돌이 아니지. 싸이 아이돌 아니지. 근데 그런 장르가 싸이장은 특이하거든. 되게 좋아. 요즘 화났나 봐요. 맨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를 좋아하더라고요. 지드래곤. 그게 지드래곤 빅뱅.